네, 어제부터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뉴스를 보다 시간입니다. 최근 연예인, 재벌가 자녀 등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이 계속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비해서요,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일보 법조팀 손인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 가장 최근 사례가 영화배우 유아인 씨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아인 씨, 일단 구속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마약범은 범행 횟수와 기간을 먼저 보는데 유아인 씨는 초범인데다 사실상 공인이라 도주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여서 법원에서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마약을 했는지도 변수긴 합니다. 현행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먼저 말씀드린 게 더 처벌이 무거운데요. 유아인 씨가 투약 혐의를 받는 4종 중에 마약인 코카인 투약이 케타민과 프로포폴, 대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약을 혼자만 했느냐, 타인에게 권하거나 판매, 유통까지 했는지도 처벌대 고려 요소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남경필 전 경기지사 아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죠? 최근 마약 투약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남 전 지사의 아들은 결국 지난주에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또다시 필로폰에 손을 댔죠. 남 씨는 2018년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는데 가족조차 남 씨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는 체모나 소변 검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역시 초범이라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손 기자,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마약 사건에 항상 얘기 나와요. 아니, 왜 저렇게 마약을 투약을 하는데 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배우 하정우 씨는 벌금 3천만 원을 확정받았고 작곡가 돈스파이크와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도 각각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엔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 투약자로 보고 가볍게 처벌을 받는 걸까요, 혹시? 네, 마약사범 처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마약을 타인에게 파는 공급자는 특히 엄하게 처벌하는데 정부가 벌이는 마약과의 전쟁도 이들이 우선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검찰의 마약 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할 겁니다. 네, 반면 단순 투약자는 일단 중독 환자로 보고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조입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데는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마약사범 재범률은 40%에 육박하는 게 현실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가 자제 등의 경우에 공급이나 유통에 일부 가담했더라도 비싼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겨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다 보니 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투약자들이 치료를 받을 시설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일까요? 치료 공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전국의 마약류 전문 치료보호기관은 21곳이지만 전체 치료 환자의 97% 정도가 2개의 보호기관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예산이 4억 원 규모에서 동결돼 있다 보니 민간 병원의 참여를 유도할 요인도 많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마약 수사를 총괄하는 마약수사청과 마약사범 전문 약물법원 설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죠. 실제로 미국과 호주의 약물법원은 재판부가 마약 중독자의 재활 의지나 회복 상태에 따라서 전과 기록 등을 관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다 법조팀 손인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